사라진 택배기사의 마지막 배송 경로. 2023년 7월 9일 한 택배기사가 마지막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소는 지도에도 건물 대장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건 텅 빈 오토바이와 한 줄의 메시지뿐. 마지막 배송 완료. 그리고 그는 7일간 사라졌습니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장우진, 34세, 택배기사 경력 6년차,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물류센터에 출근했고 하루 평균 150개의 상자를 배송했습니다. 그에게 7월 9일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21분 물류센터 출발, 오후 6시 42분 마지막 배송지 도착 기록, 그리고 앱에 남긴 한 줄의 메시지. 마지막 배송 완료.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면 항상 아내에게 전화를 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9시, 10시, 11시. 계속된 부재중 통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전 9시 32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외곽공원 근처 도로에서 우진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한쪽에 말끔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꽂혀 있었고 배송 상자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헬멧은 좌석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사고의 흔적도 다툼의 흔적도 황급히 떠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완벽한 현장이었습니다. 강도를 당했다면 오토바이를 두고 갈 리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주변에 혼란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주를 했다면 개인 물품을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우진은 그저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우진의 배송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 시스템에 접속해 그날의 배송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147건의 배송. 그리고 마지막 배송지 주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살리 782번지 15. 수사팀은 즉시 해당 주소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도로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집도 상가도 그 어떤 구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풀만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수사팀은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번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번지였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번지는 농지로 분류되어 있었고 어떤 건축 허가도 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주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낸 가짜 주소였습니다. 택배 시스템상으로는 유효한 주소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택배기사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수사팀은 즉시 과학수사대를 투입했습니다. 우진의 휴대폰 GPS 로그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 앱 접속 기록,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36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마지막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오후 6시 41분 23초. 마지막 신호 위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GPS가 가리킨 위치는 가짜 주소가 있던 빈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좌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폐식품 수입 창고. 2021년 6월 폐업 이후 2년째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허물어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녹슬어 있었고 무단 출입 금지라는 퇴색된 표지판만이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비췄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바닥, 곳곳에 널린 폐자재들, 쥐가 갉아먹은 흔적. 그리고 그곳에서 수사관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최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질질 끌린 듯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항했거나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간 흔적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지문 채취, 섬유 분석. 그리고 한 베테랑 형사가 창고 한쪽 벽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합니다. 단열재가 미세하게 뜯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과 색이 달랐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단열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페인트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경첩과 손잡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3m 남짓한 밀폐된 공간. 환기구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벽과 바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PDA 단말기. 장우진의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 상태. 즉시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배송 기록, 고객 서명, GPS 경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일 목록을 내리던 중 수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날짜는 7월 9일 오후 6시 43분. 우진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직후였습니다.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었어요. 장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발자국이 최근 것 같아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숨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바닥을 끄는 소리. 삑! 드드드득. 날카롭고 섬뜩한 마찰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투둑, 녹음이 멈췄습니다. 15초간의 짧은 녹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건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바닥, 벽 구석구석을 두드리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 지하 난방 배관실에서 두 번째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배관 뒤쪽 벽이 이동식 패널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패널을 열자 비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통로를 따라 기어들어가자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심한 탈수 상태.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기 생존자 발견. 즉시 구급차 요청. 우진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7일 만에 구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제 남은 건 범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창고의 소유권을 추적했습니다. 건물은 2021년 폐업한 식품 수입업체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담보로 넘어간 상태였고 관리인도 따로 없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창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숨겨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택배 시스템을 악용할 만큼 치밀한 사람. 수사팀은 과거 이 창고에서 일했던 직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총 14명. 그중 한 사람의 이름에 수사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승택. 41세. 전과 기록 보유. 2018년 불법 감금죄로 징역 3년. 출소는 2021년 4월. 그리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전입 처리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해지 상태.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오승택 명의의 계좌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적인 인터넷 쇼핑 결제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구매 품목은 생수, 라면, 통조림,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지는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폐공장 앞, 야산 입구, 공원 화장실 뒤편, 그리고 이창고 근처 도로. 그는 직접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택배기사가 놓고 간 물건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택배사와 협력해 배송 데이터를 역추적한 결과 가짜 주소가 3건 더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고 모두 오승택의 주문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택배기사들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역을 담당하는지, 누가 혼자 다니는지, 누가 가장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지. 장우진은 우연히 선택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된 타겟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광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 반경 5km 내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폐가, 빈 창고, 농막, 가능한 모든 은신처를 수색했습니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그를 찾았습니다. 창고에서 2km 떨어진 농경지 배수로 근처. 그곳에 임시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승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나와.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수갑이 채워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을 뿐이야.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오승택은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다들 바쁘고 관심 없고 나를 못 본 척했지. 그래서 생각했어. 누군가를 붙잡아 두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곡된 소통 욕구. 타인을 강제로 구속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병적인 집착. 그의 범행 동기는 금전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다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다는 비틀린 욕망이었습니다. 장우진은 2주간의 치료 끝에 회복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7일간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승택은 감금, 유인, 공공 시스템 악용, 계획적 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택배사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가짜 주소를 생성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배송 시에는 단독 이동을 금지하고 GPS 추적과 긴급 호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습니다. 편리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고 무엇을 보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들. 눈에 가장 잘 보이지만 가장 잊히기 쉬운 사람들. 그들이 전달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